지방선거 얘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예, 오늘 또 좋은 소식 또 하나 있죠. 예, 우리 신용환 후보. 예, 지금 우리 최한욱 TV에서 선정한 후보들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후보가 울산시장 선거 이거 만만치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바로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서 텃세를 좀 부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안 도와주고 김상욱 후보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러니까 제가 문바들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쨌건 간에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승복을 해야죠. 아니 뭐 그런 분들이 있어. 뭐 김부겸이 뭐 수박이다 이러면서 뭐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뭐 그런 채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 유튜버들이 뭐 김부겸을 찍느니 뭐 국민의힘을 찍겠다 뭐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가 권력 투쟁을 하더라도 외적이 침입을 할 때는 또 같이 힘 모아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친문이건 친명이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뭐 경기지사 후보 지금 한준호 후보를 밀고 있지만 다른 후보가 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찍으면 안 되잖아. 그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서울시장 후보도 정원호 후보를 밀고 있지만은 정원호 후보가 마음에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을 밀 수는 없잖아. 박주민 아까 뭐 박주민 제가 못마땅하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짜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제가 볼 땐 극히 낮아요. 걔네들 그 털레반들이 헛꿈 꾸고 있는 거야. 정원호 후보가 아니라 박주민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됐어, 경선 과정에서. 그러면은 박주민 욕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되면은 이제 또 다 털고, 예, 또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국민의힘에 하고 싸워서 이겨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바들은 이게 정신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은 알고 보면 문바예요. 그 지금 유튜버들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뒤캐보면은 다 문바야. 과거 다 진짜 파묘해보면은 다 답이 나와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 파묘할 시간은 없고,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쓸데없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제가 언급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바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후보가 됐을 때 아무리 경선 과정에서 과열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남경필을 찍겠다 이따위 짓거리 했잖아. 예? 그 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낙연하고 이재명 후보가 뭐 치열하게 경선을 한 건 맞지만, 그리고 온갖 네거티브가 난무를 했지만, 일단 후보로 정해지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낙연의 비서실장이라는 놈이 그것도 오마이뉴스 편집장 출신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고, 실제로 윤석열 찍은 놈들도 많아요. 그 뭡니까 뭐 문꿀 오소리, 그 문파 뭐 이런 애들 다 그 당시에 윤석열 찍었어요. 얘네들 딱 그만큼 진 거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 20몇만 표 졌잖아요. 0.74%인가 그렇게 졌는데, 그거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찍느니 그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찍느니 윤석열 찍겠다 이따위 짓거리 해가지고 윤석열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 숫자가 저는 그 정도 될 거라고 봐. 한 20만 명은 되지 않을까? 딱 그만큼 진 거잖아요. 뭐 그거 외에도 지게 되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은 있지만은 딱 그런 놈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울산에서도 저는 그런다는 거야. 그 친문, 그 울산이 아무래도 친문 세력이 많은데 그 텃세 부리는 거죠. 김상욱이 국민의힘에서 왔다고 안 도와주고 김상욱 의원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참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놈들 진짜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진짜 민주당에서. 완전히 무조건 이겨야지. 그래야 뭐 지들도 어디 가서 김상욱 의원 혼자서 울산을 이끌어 가겠어요? 울산에 있는 이제 민주당 당원들, 또 민주당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울산을 끌어나가야 되지. 아니 민주당에 기반도 없는 사람이 시장 된다고 혼자서 울산을 다 이끌어갈 수 있냐고. 그런 게 아니잖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분들은 좀 정신 차리시기 바라고,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뭐 한준호 후보를 무조건 되게 만들어야지. 그거는 뭐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준호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정원호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돼가지고 보수 세력들 국민의힘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선을 하다 보면은 감정이 생겨요. 당연히 감정이 생기지. 저도 뭐 박주민 까고 추미애 까고 뭐 장난 아니잖아 지금. 김동연 까고 막 뭐 배신자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까지만은 그 감정 때문에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되지. 그럼 감정에 우리가 포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근데 아무튼 울산에서 김상욱 의원이 예상외로 이제 쉽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거 경선 끝나고 나서 유 이재명 돌풍이 불고 있다. 지금 바람이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경북지사 경선에서도 신용환 후보가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결선에서 노영민과 1대1로 붙어서 승리를 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김상욱 후보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이제 붙긴 붙었는데, 노영민은 이제 체급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어쨌건 충북지사 후보로 출마를 해서 물론 단수 공천이긴 했지만은 지방선거를 치렀던 사람이고, 문재인의 이제 비서실장까지 했던 이런 인물이고, 그 반면에 신용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이야 많이 알겠지만은 사실은 저 윤석열 캠프에서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으로 이제 합류를 했고, 민주당에서 뭐 이렇다 할 역할을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대통령 되신 이후에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했는데, 사실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김경수가 하긴 했는데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그런 공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직이 뭐 3만 개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곳이 또 주목받는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신용환 후보가 저는 노영민을 꺾는 게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게다가 충북 지역에서 핑계가 좋은데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다고. 당원 명부는 신용환이 유출을 했습니까? 신용환이 민주당에 기반도 없는 사람인데, 신용환 뭐 유튜브나 다니면서 방송이나 했던 분인데, 지들끼리 장난질 치다가 걸려가지고 당원 명부 유출해놓고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뭐였냐면은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당원 투표, 다른 지역에서는 50대 50 하잖아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는데, 충북은 당원 투표 30, 여론조사 70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 인지도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신용환 후보에게 이거는 고의적으로 페널티를 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가산점보다 더 치사한 짓을 한 거예요, 충북에서. 그렇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용환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는데, 그게 뭐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지금 한준호 후보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도 인지도 면에서 추미애나 김동연에 비해서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준호의 인지도보다 신용환의 인지도가 더 떨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환 인지도가 훨씬 더 떨어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영민을 꺾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울산에서 승리한 것보다
저는 더 의미심장한 결과가 나왔다. 그야말로 뉴 이재명, 이거는 열풍이에요, 열풍. 예, 뉴 이재명 돌풍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게 뭐 태풍이 되고 있다. 뉴 이재명 태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신용환 후보건 김상욱 후보건 뉴 이재명을 좀 대표하는 그런 유형의 인물들이잖아요. 보수 진영에 있다가 민주당에 합류를 한, 예. 유시민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B형 정치인들인 거지, 그죠? 유시민이 볼 때 제일 꼴 보기 싫은 B형들이야. 김상욱이나 신용환이나. 그리고 유시민이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또 매블쇼 나와가지고 한 달 내내 선동질을 했는데, 탈레반들을 결집시키고, 그게 이제 우회적으로 친문 후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친문 후보들은 다 A형이야. 민주당에 오래 있었던 우리가 민주당의 터줏대감이야. 우리가 민주당의 코어야. 이러면서, 나름 골품제 놀이를 한 이유가 친문 세력들, 친문 후보들에게 정통성을 주기 위해서, 유시민이 그 ABC론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친문 성향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고 이렇게 한 달 넘게 소동을 일으켰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B형의 승리다. 그죠? B형이 다 이긴 거예요. 아니 유시민의 분류법대로 하면은 노영민은 A형. 우리가 볼 때는 노영민이야말로 B형이지만 노영민은 A형. 신용환은 B형 아니에요. 그런데 B형이 완전히 핸디캡을 안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저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신용환 후보가 승리한 거는 이건 심상치 않은 결과고 또 이제 충북 지역의 그 당원들 성향이 그 어쨌건 간에 정청래가 충청권 출신이고 충청권이 이제 수박밭이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 충청권이 청래파들이 유리한 지역인데 충북에서 신용환 후보가 승리했다라는 건 그 정청래의 고향에 뉴 이재명의 깃발을 꽂은 거다. 예? 정청래의 고향에 뭐 정청래가 이제 충북 사람은 아니죠. 예, 충북 사람은 아닌데 정청래의 고향에 뉴 이재명의 깃발을 꽂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충북을 방문하신 거 충주를 얼마 전에 방문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신용환 후보나 김상욱 후보는 진짜 노선 잘 타가지고 뉴 이재명의 노선을 잘 타가지고 일약 민주당의 이제 스타급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김상욱 의원도 사실 개밥의 도토리 신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울산시장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당선이 된다라면은 민주당의 이제 차세대 주자 중에 이제 제일 빠른 거죠. 민주당 40대 정치인 중에는 김상욱 후보가 이제 가장 앞서 나가는 차세대 주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하고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거죠. 사실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의 이제 차세대 주자로 상당히 부각을 받았고 또 개혁적인 이런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우리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김용민이 뜬금없이 정청래 라인을 타다가 지금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재명 라인을 탔던 김상욱은 40대 우리 젊은 정치인을 또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한꺼번에 이제 일약 지금 뛰어 올랐고 신용환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신용환 후보도 사실 이전에 이렇다 할 정치 경력이 없는데 뭐 윤석열 캠프에 있었다 이게 뭐 내세울 만한 정치 경력도 아니고 뭐 교수 좀 하셨고 유튜브 방송 나와서 좀 자주 출연해서 이야기 좀 하고 제일 본인 공직 생활에서 가장 무게 있는 직위가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었잖아. 근데 일약 이제 지사급으로 도약을 하는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뉴 이재명은 횡재를 하고 뉴 이재명 횡재 그 다음에 올드 문재인 횡사 나락
이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신용환 후보도 지금 이제 충북 지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관련해서 충북 지역 민심 뉴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딱 2달이 남았죠. 선거 때마다 민심 풍향계, 캐스팅보트, 전국의 축소판이란 수식어가 붙는 충청북도의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아쉬움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바 대선 족집게로 불리는 충청북도. 13대 대선부터 21대 대선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9차례 연속 대통령 당선을 적중한 곳입니다. 바닥 민심은 최근 60%를 웃도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 잘하는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도지사를 내심 바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같이 몰아가도 한 팀이 몰아가야지 또 더 좀 안정적으로 대화가 더 편할 거고. 젊은 층은 코스피 5천 달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주식 코스피 올라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고.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선 30년간 당원이었다는 시민마저 실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망이죠 뭐. 솔직히. 왜요? 분열이잖아요 다. 저륜을 놓고 당이 갈라진 것도 모자라 4분 5열 찢어진 데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뭐 이렇게 당 내에서 싸우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지 않나. 좀 싸우지 말고 좀 합심을 해서 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거대 여당을 비판하며 지방선거에서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너무 완전히 이 무법천지라고들 그래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은 오늘 신용환 후보를 충북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김영환 지사에 대한 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충북 지역 민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윤느님, 유시민이 지지난 대선 패배 원인을 심상정의 완주 때문이라고 엄청 비판했는데 심상정 안 좋아하지만 패배의 원흉에 심상정에게만 행하는 게 의아했거든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중 하나는 문바 방해 공작 등을 흐리게 하려는 전략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런데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12년 대선 때도 유시민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문재인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대선에 진 거라고 그랬잖아. 박근혜한테도 토론을 지면은 대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제 후보 단일화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후보가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을 문재인이 이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패배의 원인이 본인한테 있으면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수순이었어 당시에.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런 길을 안 갔지만은. 문재인도 이제 본인 때문에 선거를 진 거였으니까 본인 책임론, 문재인 책임론이 나오게 되면은 문재인 이제 정계 은퇴를 하고 친문들이 이제 밀려나는 그런 형국으로 갈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정희 싸가지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정희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문재인이 졌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가 너무 거칠게 박근혜를 몰아붙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반감이 돼가지고, 문재인이 졌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을 싸고 돈 거죠. 근데 이제, 지난 2022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물론 심상정 책임도 있죠. 심상정 책임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대선 평가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친문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선거 캠프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엉뚱한 곳에 이제 돌려 세운 거죠.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제가, 본인이 어용 지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용 지식인이 아니고, 문용 지식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친문 스피커지, 민주 진보 진영을 원래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친문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논평을 했던 사람이지,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유시민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건 그 이전에 친문 세력들이 민주당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곧 친문, 민주당이자 친문이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문재인이 곧 민주당,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유시민이 마치 민주당을 대변해서 뭔가 평론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지. 근데 이제 친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엔 몰랐던 걸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컨대 이제 어두울 때 잘 안 보였던 게 해가 뜨니까 야 저게 산이었고 저게 강이었고 이런 게 보이는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태양이 뜨니까 유시민의 실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충북 지역 뭐 인터뷰 시민들 분위기를 인터뷰로 한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뭐 충북 지역은 제가 볼 때는 경선이 본선이다 이렇게 봐요. 언제나 그 충북 지역이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충북 지역에서 70%가 넘는 상황이에요. 충북은 70%가 넘는 지지율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신용환 후보는 이제 충북지사가 될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다. 우리가 미리 축하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또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우리 지지했던 당원들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우리 신용환 후보님께 부탁을 드립니다.